14강 jQuery 모바일 컴포넌트 페이지 버튼 툴바의 내용입니다. 단일 페이지와 다중 페이지에서의 페이지 전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모바일은 웹을 근간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화면 간의 전환에 HTML 링크 앵커를 사용을 합니다. jQuery 모바일은 단일 HTML 페이지 내에서 데이터 롤 속성의 페이지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여러 태그들을 페이지 컨테이너로 사용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기술한 페이지 컨테이너를 보여주게 됩니다. 나머지 컨테이너는 표시가 되지 않고요. 특정 페이지로의 컨테이너 전환은 앵커 태그의 href 속성의 id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페이지 전환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jQuery 모바일 프레임워크를 설치하신 후에 파일을 추가해서 작성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1 예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4- 예제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jQuery와 그리고 jQuery 모바일 라이브러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jQuery 모바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는 jQuery 모바일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가지 태그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롤이라고 하는 부분에 페이지라고 하는 속성 값이 들어가 있죠.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컨테이너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id를 페이지 1이라고 해서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헤더와 내용, 그 다음에 후터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컨텐트, 데이터 롤의 컨텐트인 영역에 가보시면 거기에 화면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앵커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동일 페이지에 존재하는 페이지 컨테이너로 이동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 페이지를 로딩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외부 페이지의 경우에는 AJAX를 이용을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DOM에 AJAX 통신을 통해서 페이지가 로딩이 되면은 그 페이지의 내용이 기존의 DOM 객체에 추가가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페이지 컨테이너고요. 데이터 롤이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d 페이지 2. 자, 그리고 이 페이지를 이동을 했을 때 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데이터 애드 백 버튼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백 버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구성을 해 놓았네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백 버튼을 누르면은 첫 번째 페이지 1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14-02 예제도 보시면은, 자, 전체 내용을 보시면 HTML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로딩하는 부분은 바로 요 영역이죠. 페이지 컨테이너 부분만 기존의 DOM에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p 태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롤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 컨테이너를 가리키는 속성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데이터 애드 백 버튼 툴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백 버튼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 이동을 통해서 실제 DO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jQuery의 화면 전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헤더와 푸터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의 이제 전환, 앵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페이지로 전환을 하고 백 버튼을 누르면은 첫 번째 페이지로 다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외부 페이지로 전환을 합니다. 외부 페이지로 전환을 했을 때 그리고 다시 백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화면 전환과 관련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전환 애니메이션입니다. jQuery 모바일은 총 9가지의 페이지 전환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데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jQuery 모바일에 제공하고 있는 CSS 기반의 페이지 전환 효과입니다. 페이드, 팝, 플립, 턴, 플로우, 슬라이드 페이드,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과 같은 9개의 페이지 전환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전환 애니메이션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앵커 태그에 데이터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을 여러분들이 기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아무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페이드가 적용이 되고요. 앵커 태그 요소에 대해서 데이터 디렉션 속성을 리버스로 설정하시게 되면은 적용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방향하고 반대 방향의 효과를 주게 됩니다. 왼쪽으로 슬라이딩 하는 슬라이드의 경우 데이터 디렉션 속성의 리버스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페이지가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페이지 효과가, 전환 효과가 좀 더 직관적이 되겠죠. 자, 그럼 페이지 전환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3 예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이제 페이지 전환과 관련된 예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페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모바일 웹에서 사용했던 앱에서 화면 전환할 때 슬라이드 형태가 참 많죠.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거기에 앵커 태그에 데이터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화면 전환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슬라이드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jQuery는 이제 9가지의 화면 전환을 CSS 기법으로 해서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슬라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슬라이드로, 그러니까 앵커를 여러분들이 탭하면 슬라이드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앞 페이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슬라이딩의 방향을 반대쪽으로 해서 리버스 형태로 디렉션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화면과 관련되어 있는 화면 전환도 아주 간단하게 HTML5의 속성들, 사용자 정의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jQuery 모바일에 정의되어 있는 속성들을 활용을 해서 화면 전환과 관련된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그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전환할 때 앞에서 했던 예제하고 다르게 슬라이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반대쪽으로 이제 슬라이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 전환을 할 때 슬라이딩이 이루어지는 선언적인 방식으로 화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지 돌아가기입니다. 하위 페이지에서 상위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직접 앵커 태그를 이용을 해서 HRDP 속성의 상위 페이지 ID 셀렉터를, 그리고 데이터 디렉션 속성의 리버스 값을
그리고 데이터 아이콘 속성에 jQuery 모바일이 제공하는 아이콘 식별 문자를 기술을 해서 백버튼을 헤더 왼쪽에 위치시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jQuery 모바일은 히스토리 스택의 해시 정보를 이용해서 되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두 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지 컨테이너에 데이터 애드 백 버튼 true 속성을 기술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헤더 좌측에 백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이때 데이터 백 버튼 텍스트와 데이터 백 버튼 테마 속성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게 되면 텍스트와 적용하는 테마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앵커 태그에 데이터 렐이라는 속성을 백값을 주는 건데요. href 속성을 직접 지정하시는 것보다 권장하는 방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돌아가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4 예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앵커를 이용을 해서 두 번째 페이지로 전환을 합니다. 이때 데이터 트랜지션은 슬라이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는, 앞 페이지로 돌아가는 방법을 앞에 예제에서는 저희가 앵커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데이터 add back 버튼을 true 속성을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백 버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앵커를 굳이 따로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페이지에 대해서 데이터 add back 버튼 속성을 활성화 시키시게 되면은 헤더 쪽에 백 버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실행을 통해서 그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페이지로 일단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만든 적이 없는 백 버튼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 애드 백 버튼 속성을 이용으로 해서 디폴트로 페이지 헤더에 만들어지는 버튼입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역시 우리가 앵커에다가 데이터 트랜지션 슬라이드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 디렉션을 리버스를 설정했던 바로 앞 예제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어떤 속성을 지정하지 않아도 슬라이드하고 리버스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앞으로 가는, 페이지 돌아가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기본 버튼과 옵션을 다뤄보도록 하죠. jQuery 모바일에서 버튼은 앵커 태그나 버튼, 인풋과 같은 태그를 사용해서 만드는데요. 앵커 태그를 버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롤에 버튼 속성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또한 버튼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데이터 미니, 데이터 인라인, 데이터 코너, 그리고 데이터 섀도우와 같은 옵션들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선택해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버튼과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5 버튼과 관련되어 있는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모바일은 다양한 UI 컴포넌트를 제공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영역에 지금 앵커와 그리고 버튼, 그리고 인풋이라고 하는 컨트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앵커로 되어 있는, 그리고 데이터 롤이 버튼이 되어 있는 케이스는 바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버튼이 되겠고요. 그 중에 클래스로 disabled라고 하는 UI disabled라고 하는 클래스를 적용하게 되면은
예, 모습이 이렇게 그 회색처럼 예, 표시가 돼서 예,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과 같은 예, 그런 버튼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미니 속성이 있습니다. 미니 속성은 좀 이렇게 작은 형태의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라인 속성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맞춰서 버튼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버튼은 위스 전체 영역을 사용하는데 인라인의 경우에는 예,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버튼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를 따를 거고요. 그리고 예, 버튼이라는 엘리먼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역시 예, 버튼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고, 인풋의 버튼, 그리고 서브밋 버튼, 리셋 버튼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버튼 타입을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드에서 나와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링크 버튼과 그 다음에 버튼이 디세이블드 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미니, 그리고 인라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전체 위스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 인라인만 예, 요 컨텐츠에 맞춰서 크기가 결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서 만든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풋 타입이 버튼이고요. 서브밋, 그 다음 리셋과 같은 버튼을 가지고 렌더링 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콘 적용 확인입니다. jQuery 모바일에서는 버튼의 아이콘을 추가하기 위해서 데이터 아이콘이라고 한 속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값을 추가하시면은 아이콘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아이콘 포스라고 하는 속성을 left, right, top 버튼 값을 이용을 해서 변경하실 수 있겠고, 데이터 아이콘 포스 속성에 no text라는 값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아이콘만 있고 텍스트는 없는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콘 적용하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14-06 예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에다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버튼에다가 아이콘을 지정할 텐데요. 데이터 아이콘 속성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아이콘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로 업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데이터 아이콘 포스라고 하는 속성에는 위치 아이콘이 표시될 위치를 탑으로 지정을 해 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데이터 아이콘을 에로 레프트라고 하는 예,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아이콘 포스에는 레프트로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텍스트가 나타났을 때 텍스트의 이제 좌측에 표시가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에로 R, 그러니까 이렇게 우측으로 이제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이콘 포스를 right로 지정하셔서 아이콘이 우측에 나타나도록, 그리고 예, LOD 이제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나타나는 아이콘을 아이콘 포스 버튼을 이용해서 밑에 나타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 스타 아이콘은 노 텍스트 옵션을 이용하셔서 텍스트 표시하지 않고 아이콘만 표시하도록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보시면서 예, 이 속성들이 적용이 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각 아이콘들이 어떤 속성이 적용이 되어 있을 때 어디에 아이콘이 배치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룹 버튼 만들기입니다.
여러 버튼을 div 태그로 묶고 이 div 태그에서 데이터 롤 속성을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값을 기술하게 되면 세로로 그룹화되어 있는 버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호라이젠틀로 해서 속성을 추가하시면, 그리고 각 버튼에 대해서 데이터 라인 속성에 true를 지정하게 되면 가로 방향의 그룹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 버튼 만들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14-07 예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이용해서 그룹핑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이 예제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롤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버튼을 묶었습니다. 컴포넌트 하나가 위스 전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두 개의 버튼이 묶여지면 수직 방향으로 해서 yes하고 no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yes 버튼은 체크 아이콘이, 그리고 no 버튼은 딜리트 아이콘이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예제는요, 타입을 호라이젠틀로 줘서 얘는 이제 가로로 버튼 그룹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룹 속성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버튼 두 개를 인라인으로 해서 또 배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yes, no 컨텐츠에 맞춰서 인라인으로 좀 작게 이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의 경우에는 두 번째 버튼에 추가적으로 미니 속성까지 같이 지정을 했네요. 더 작은 형태의 가로 버튼 그룹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해당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 버튼 그룹입니다. yes하고 no라고 하는 두 개의 버튼이 세로로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은 미니까지 적용되어 있는 버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헤더바, 푸터바. 자, 지금부터 우리는 툴바라고 하는 것을 다뤄볼 텐데요. 툴바 중에 데이터 롤 속성이 헤더 속성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는 헤더바라고 얘기를 하고요. 푸터라는 속성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푸터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더바 안에는 앵커 태그를 최대 2개까지 가질 수 있고요. 먼저 기술된 앵커 태그가 좌측 버튼으로, 나중에 기술된 앵커 태그가 우측 버튼으로 생성이 됩니다. 헤더바 안에 앵커 태그가 1개 있을 경우에는 앵커 태그의 클래스 속성으로 UI 버튼 라이트라는 속성을 적용을 해서 우측 버튼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푸터바는 푸터바 내에 앵커 태그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는데 폭을 벗어나게 되면 행을 바꿔서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푸터바는 추가된 내용을 왼쪽 정렬하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헤더바와 푸터바는 컨텐트 영역의 내용이 많아 스크롤을 하게 되면요, 위아래로 사라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포지션 픽스드라고 하는 속성을 기술해서 사용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컨텐트 영역을 탭하는 순간 헤더바와 푸터바를 슬라이딩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위아래로 사라지게 하시려면은 데이터 풀스크린 트루 속성을 주시면 바로 전체 화면을 쓰실 수가 있겠고요. 헤더바와 푸터바를 살펴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8 예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4-08 예제는 헤더에 버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푸터에 버튼을 만드는, 그래서 헤더바, 푸터바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헤더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쪽에 보시면은 두 개의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앵커가
좌측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앵커는 우측에 표시가 되는 헤더의 좌측과 우측에 총 두 개의 버튼을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바로 헤더 쪽에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는 버튼 사용법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푸터입니다. 푸터에 앵커가 연속적으로 3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버튼 추가, 위로, 아래로 라고 하는 3개의 버튼을 여러분들 표시하게 되는데, 원래 이 푸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버튼을 표시하게 되면 이제 좌측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푸터에 대해서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를 줘서 가운데 정렬하도록, 버튼이 가운데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헤더에도 보시면은 데이터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픽스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푸터에도 보시면은 데이터 포지션 픽스드로 되어 있는데, 이 픽스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정해 놓는 거죠. 크게 상관없이 푸터 바와 그리고 헤더 바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위치. 그러면 실제로 컨텐트 영역 쪽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스크롤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컨텐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텍스트, 그러니까 헤더에 텍스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왼쪽에 취소 버튼, 오른쪽에 저장 버튼이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맨 아래 추가, 위로, 아래로 하고 하는 3개의 버튼이 가운데 정렬돼서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2개의 헤더 바와 푸터 바는 이제 고정 위치로, 안에 컨텐츠가 많았을 경우에는 스크롤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정된 위치로 자리 잡고 있는 헤더 푸터 바가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데이터 롤에 내비게이션 바 속성을 주시게 되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바는 헤더 바나 푸터 바에 포함될 수 있는 탭 형태의 버튼 그룹입니다. 초기 활성화 버튼을 표시하고자 하시면은 앵커 태그에 클래스를 적용을 하시는데, UI 버튼 액티브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하시게 되면은 활성화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아이콘의 위치는 탑에 위치하고요. 일괄적으로 아이콘의 위치를 변경을 시키려면은 데이터 롤에 내비게이션 바 속성을 가진 태그에다가 데이터 아이콘 포스 속성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행에 최대 5개까지의 탭 버튼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5개가 넘어가게 되면 순서대로 한 행에 2개씩 여러 행으로 탭 버튼을 배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 바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4-09 예제 시작합니다. 내비게이션 바를 저희가 다룰 텐데요. 먼저 헤더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div 영역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헤더 영역이죠. 헤더 영역에 먼저 클래스로 UI btn right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서 옵션스라고 하는 버튼을 우측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div 영역으로 해서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헤더 영역, 헤더가 있고 그 헤더 바로 밑에 내비게이션 바 영역이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unordered list로 리스트 아이템이 3개가 1, 2, 3라고 하는 3개의 버튼이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푸터에도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푸터 영역에 내비게이션 바를 이제 구성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아이콘을 두어서 뭐 그리드 스타 기어라고 하는 아이콘을 가지고 서머리, 페이보리트 그리고 셋업과 같은 일종의 이제 탭바와 같은 그런 이제 구성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헤더 쪽에 만들어진 내비게이션 바고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콘이 적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후터바에 내비게이션 바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